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탤런트 코드 2부를 보려고 합니다. 2부는 6장부터 10장까지 있습니다. 6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특별함은 전염된다. 하나의 다윗이 수많은 다윗을 낳는다. 무심코 던진 몇 마디 말은 사소할 수 있지만 그 말을 듣는 아이들에게는 동기와 노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인간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알려주는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신을 맞추려고 한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 상황에서 나는 누구지? 이 구조 안에서 나는 뭐였지? 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메시지를 받으면 볼 것이 점화된다. 모든 재능의 영광로에서 항상 칭찬만 있는 건 아니다. 반드시 칭찬을 받을 일을 했을 때만 칭찬을 해야 한다. 이것은 두획 박사의 연구 결과와 정확히 들어맞는 부분이다. 그녀는 칭찬을 많이 할수록 동기부여의 힘이 무조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력을 칭찬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사실 스킬을 설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심층 연습은 철저하고 진지한 노력과 열정을 필요로 한다. 테니스를 시작하자마자 제대로 치는 사람은 없다. 끈질기게 노력하고 싸울수록 집중력이 좋아지고 서서히 발전한다. 우리는 비틀거리는 아기의 걸음마를 통해 배운다. 노력을 강조하는 언어는 학습 경험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점화에 관한 한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7장 디테일 하나하나가 전체를 바꾼다. 교육은 들통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불을 붙이는 것이다. 큐라소 러시아 한국 등지에서 재능의 영광로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점화되었다. 즉 어떤 스타 한 사람이 마술 같은 승리를 거두면서 성공이 돌파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KIPP라는 학교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좀 중하위권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이 대학교를 갈 수 있도록 의지가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의 특징은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 탤런트 코드를 접목한 학습 방법의 진수를 많이 보여줍니다. KIPP의 책에는 확실히 미엘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KIPP 학생들이 스스로 대학생이 된 모습을 상상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투입된다. KIPP 학생들이 까다로운 규칙에 복종하려고 자신을 단련할 때마다 회로의 신호가 발사되고 절연되며 강화된다.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 학교 전체가 멈출 때마다 클라리사가 정지와 시작을 반복하며 골든 웨딩을 연습할 때처럼 스킬이 습득된다. 데니얼 마가나가 예의 바르고 자제할 줄 아는 아이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한 자제를 심층 연습하도록 점화되었기 때문이다. 교장은 말한다. 우리가 하는 일은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다. 굉장히 의도된 일이다. 무작위적인 게 아니다. 우연은 개입되지 않는다. 디테일 하나하나를 정확히 목적에 맞추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확신을 갖고 밀어붙여야 한다. 그러다 보면 뭔가 맞아떨어진다. 학생 자신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일단 발동이 걸리면 다른 아이들도 깨닫게 된다. 아주 빠르게 전염된다. 8장 누가 위대한 사람을 탄생시키나. 지금까지 우리는 스킬이 심층 연습을 통해 세포가 증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러한 세포 증식 과정에서 점화가 무의식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그러한 에너지를 종합해서 다른 사람의 재능을 끄집어내는데 비상한 재주를 가진 보기 드문 사람들을 만나볼 차례다. 마스터 코치는 대통령이 아니다. 망망대해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선장이나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와도 다르다. 그들의 성격은 농부에 더 가깝다. 한스 젠슨 같은 코치들은 신중하게 심사숙고하여
재능을 경작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현실적이고 절제할 줄 안다. 그들의 지식체계는 광대하고 심오하다. 그 넓고 깊은 지식을 꾸준히 집중적으로 스킬러들을 증식하는 일에 사용한다. 빠르고 대단한 발전을 추구하지 마라. 날마다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해라. 그것이 실력을 습득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얻은 실력은 오래 유지된다. 자동적으로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반복은 학습의 열쇠다. 사랑이 특별함을 만든다. 이 앞에서는 반복적인 코칭, 딱 집어내는 정확한 코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다른 케이스로 소개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교감입니다. 이 코칭을 할 때 정확한 내용도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은 그 사람과 코칭을 받는 사람과 코칭하는 사람의 교감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리 에퍼스는 아이와 상호작용을 할 때 극진한 관심을 기울이고 정서적으로 교감한다. 연주 자세가 좀 나아진 것 같으면 열렬히 칭찬한다. 그들은 점화를 일으키고 그 불꽃이 계속 타오르도록 유지한다. 그들은 사랑을 가르친다. 배움의 첫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받은 학생은 자기도 모르게 흥미를 느끼고 사로잡히며 열중하게 된다. 그 후로 학생은 더 많은 정보와 전문적인 교육을 원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수준으로 발전한다. 마스터 코칭은 교사와 학생, 두 사람 사이에 언어와 몸짓과 표정을 사용해 두서없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게임의 일부다. 9장 버튼을 누르고 또 눌러라. 스승의 영향력은 영원하다. 어디서 멈출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훌륭한 선생은 학생이 하는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합니다. 그러한 집중력과 해당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실력을 향상시키려는 학생의 비틀거림과 어설픈 노력을 파악할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정확히 목적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코칭은 친밀하고 긴 대화이며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는 연속적인 신호 및 반응이다. 마스터 코치가 갖고 있는 건 모든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가 아니다. 그들의 진정한 스킬은 학생 개개인의 능력이 달락말락한 곳까지 끈질기게 밀어붙이고 스위트 스팟을 찾아주고 목적에 딱 들어맞는 신호가 반복적으로 발사되도록 정확한 암시를 보낼 수 있는 유연한 능력이다. 마스터 코치의 스킬은 아무리 복잡해 보이더라도 기본적으로 4가지 자질로 이루어져 있다. 지식 매트릭스를 작동시킨다. 훌륭한 교사는 항상 더 깊이 파고든다. 그들은 학생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 그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 내가 만난 거의 모든 마스터 코치는 존 우든의 규칙을 따랐다. 그들은 학생의 인생에 존재하는 큰 패턴에 맞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학생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다. 다음 장에 등장하는 풋볼 코치 톰 마르티네즈는 생생한 비유를 들어 이 과정을 설명한다. 저는 이런 식으로 봐요. 사람들의 인생은 휘핑크림과 똥이 들어있는 그릇 같은 거죠. 내가 할 일은 둘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항상 학생들을 점검해요. 무엇을 알아듣고 무엇을 못 알아듣는지 전부 다 알아야 하니까요. 좋은 코치는 다양한 자원을 이동하며 세심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도구 삼아 학생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죠. 재능의 윤곽로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잘했어. 좋아. 이제 뭐뭐를 해봐였다. 코치는 학생이 새로운 동작이나 테크닉을 터득할 때마다 바로 이 말을 사용한다. 지난 세월 동안 배운 게 있다면 밀어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학생이 여전히 서툴더라도 가까스로 새로운 지점에 도달하기가 무섭게 곧바로 다음 단계로 밀어붙입니다. 레인스도르프가 말한다. 버튼을 누르고 또 누르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살핍니다. 인간의 정신은 끊임없이 건드리고
만지작거려야 해요. 굉장한 일이죠. 축구 훈련과 바이올린 교습의 다른 이유.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보면 마스터 코치는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정기 기술자와 비슷해 보인다. 항상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신호를 보내고 미엘린으로 납땜을 하는 기술자 말이다. 이 장에서는 어떤 그 코칭 방법에 대해서 주제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축구 같은 활동, 축구 글쓰기 같은 활동에 있어서는 뭔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코칭을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빠져들고 거기서의 뭔가 아웃풋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반면 바이올린 같은 것에서는 정확도에 집중을 해서 코칭을 하라는 것이죠. 글쓰기, 코미디, 축구 같은 스킬의 회로는 유연하다. 이러한 스킬을 향상시키려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장애물에 대처하기 위해 그때그때 적당한 회로를 골라낼 수 있는 수천 개의 회로가 있어야 한다. 반면 바이올린 연주, 골프, 체조, 피겨스팅과 같은 스킬의 회로는 일관적이다. 이러한 스킬은 이상적인 동작의 기본인 요소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탄탄한 테크닉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보편적인 규칙은 여전히 동일하다. 요컨대 좋은 코칭은 회로를 반영한다. 유동적인 브라질 코치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스즈키 교사는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목표는 존 우든이나 메리 애퍼슨 등 다른 마스터 코치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의 목표는 심층 연습 구간에 들어가는 것, 혹은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만큼 미엘린을 늘리고자 최대한 많은 신호를 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코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 스스로 본인의 코치가 되게 만드는 것이다. 랜스도르프가 말한다. 학생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과 그들을 스스로 알아내게 하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언제나 두 번째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학생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만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스스로 알아내는 거예요. 10장 톰 마르티네즈와 6천만 달러의 도박. 이 장에서는 그 톰 마르티네즈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요. 이분은 그 유명한 코치라기보다는 좀 경력이 있고 어떤 센스 있는 코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그 미식축구 리그에서 그 최하위 팀이 있는데 여기서 누군가 그 새로운 사람을 뽑는데 이때 이 톰 마르티네즈의 진가가 발휘가 됩니다. 마르티네즈가 말한다. 새로운 아이를 만난다는 건 사귀게 될지도 모르는 여자를 만나는 것과 같아요. 먼저 눈을 맞추죠. 그러면 눈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뭔가 신경을 자극하고 맞닿은 시선을 통해 뭔가 전달되죠. 내가 새로운 아이를 볼 때마다 제일 먼저 찾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연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의 60%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묘한 건 그 60%를 개개인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는 거예요. 만약 내가 당신을 가르친다면 당신의 생각과 사고방식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당신에게 제일 잘 맞는 식으로 가르치고 싶으니까요. 내가 도전의식을 가장 불태우는 과제는 톰 브래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그게 바로 코칭입니다. 코치로 일하면 참 좋아요. 이 일엔 뭔가 진짜인 게 있거든요. 손을 좀 대면 누군가를 전보다 나아지게 만들 수 있어요. 완전 끝내주는 기분이죠. 에필로그 탤런트 코드의 세계. 여기서는 그 탤런트 코드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점화가 일어나고 심층 연습을 하는데 그 점화에서 심층 연습을 할 때는 코치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재능으로 나온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연습법. 좋은 조직이란 미엘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면 된다. 기업은 스파르타크의 테니스 선수나
매더마운트의 바이올리니스트와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회로를 설계하고 연마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조직의 점화, 심층 연습, 마스터 코칭의 핵심 원리를 적극 수용할수록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 도요타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개선은 사원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되게 사소하다. 예를 들어 부품통 위치를 30cm 옮긴다거나 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변화가 누적되면 무시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도요타는 해마다 각 조립 라인에 새로운 아이디어 1000여 건을 시행하며 회사 전체적으로 약 100만 건을 시행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기의 비틀거리는 걸음마와 비슷하게 단속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는 도요타는 자동차를 만드는 거대한 클라리사와 같다. 재능과 나이의 상관관계, 이거는 그 앞에서 일부에서도 이야기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30대까지는 미엘린이 계속 증가를 많이 하고 그리고 50대까지도 꾸준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좀 좋은 소식은 50대가 넘더라도 이것들이 노력만 한다면 계속 증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신경과학자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한 신경과학자는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든다는 슬로건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이제 사용할수록 더 많이 생긴다 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퍼뜨려야 한다.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가 생각난다. 나는 그때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미엘린 사진을 처음 보았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다지 멋진 이미지는 아니었다. 선명하지 않고 흐릿한 사진이었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그 사진을 보는 게 좋다. 왜냐하면 절벽면의 균열이나 나무의 나이테처럼 겹겹이 쌓인 미엘린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엘린층 하나하나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의 고유한 흔적이다. 어떤 층은 코치의 지적을 받았을 때 생겼을 것이고 어떤 층은 부모의 격려하는 시선과 마주쳤을 때 생겨났을 것이다. 또 어떤 층은 마음에 드는 노래를 들었을 때 생겼을지도 모른다. 미엘린층에는 한 사람의 사연, 즉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상호작용과 영향력의 흐름이 담겨 있다. 그것은 어떤 신비로운 이유로 불이 켜진 크리스마스 전구와도 같다.